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직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영남 지역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마돌은 거제에 오전 9시, 부산에 오전 11시, 포항엔 오후 1시에 최근접하겠습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태풍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험한 적이 없는 태풍이라며 88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 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규모 6.8의 강력한 지진이 타이완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는데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는 태풍의 이름은 남마돌인데 오늘 오전이 고비입니다. 오늘 오전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에 저희 MB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따금 강한 바람이 불고 이따금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태풍 남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30km 육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남마돌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진하면서 현재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에 발령됐던 태풍 경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특히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마돌이 영남 지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때 언젠가요? 네, 태풍을 오늘 오전 9시 경남 거제에 접근한 뒤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부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접근하는 영남권에는 오늘 하루 시간당 30mm의 폭우와 초속 35m가 넘는 거센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영남 지역 내 교통통제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 구덕포 해안가와 수영구 밀락 수변공원 일대의 차량과 보행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도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오전 중 태풍이 경남 해안가에 최근접하는 만큼 해안지대 접근이나 농산물 보호를 위한 작업 등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은 물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국내 9개 공항에서 오늘 출발하는 항공편 61편이 결항됐습니다. 국내 14개 공항의 출발편은 모두 600여 편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통제되고 있는데 94개 항로 151척의 운항이 통제되거나 피항했습니다. 내륙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대비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운행하는 열차 운행이 일부 조정됩니다. 경부, 경전, 대구, 동해, 영동선 등 5개 노선에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22편의 운행이 중지되고 12편은 단축 운행됩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도시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꺾이고 도로 곳곳에 나무와 표지판도 부러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며 태풍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830만 명에게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비바람에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부러진 나무 잔해가 도로에 나뒹굴고 꺾인 표지판도 곳곳에 보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어제 오후 일본 열도에 상륙하면서 가고시마 현에는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미야자키 현에는 하루 만에 66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9월 평균 강수량을 한참 웃도는 수치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510편이 결항됐고 버스와 기차도 일부 노선이 제한됐습니다. 名古屋まで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急遽飛行機止まったんで新幹線で帰ります。 어제 저녁 9시 기준 최소 22명이 다치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나갔던 80대 선장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태풍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약 880만 명에게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少しでも危険を感じたら躊躇せず避難をするなど早め早めに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ください. 난마돌은 동북부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 일본 열도를 관통할 예정이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오늘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서 시속 15km로 북진 중입니다. 오늘 오전 사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태풍과 가까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동해 남부 해상, 남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15에서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에 100mm 이상, 영동과 영남 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 지금 런던은 밤이죠? 윤 대통령의 영국 행보 어땠습니까? 네, 이곳 영국 런던 현지 시각은 밤 11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런던 곳곳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 여기가 아주 가득했고요.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14시간 반 동안 비행해 이곳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도착 후 곧장 찰스 3세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찰스 3세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찰스 3세도 서거를 위로하기 위해 영국을 직접 방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 4시간 전쯤 리셉션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더수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태풍 난마돌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가요? 네,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장례식이 끝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여왕에 관한 버킹엄 궁 등을 돌고 웰링턴 아치를 거치는데 이동하는 동안 빅벤에는 약 1분 간격으로 종이 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할 예정인데요. 장례식이 끝난 뒤 현지 사정으로 오늘 취소됐던 한국정전 참전 용사비 헌화 행사도 다시 추진할지 고려 중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순조롭게 열리는가 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이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노코멘트가 공식 입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 등은 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뒤집는 듯한 보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코멘트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소까지 정한 회담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받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게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불만이 많은 보수층을 감안해야 하는 일본은 마지못해 회담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언론을 이용한 정치적 행보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양국 정상의 정식 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양국 정부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돼야 할 약속이라며 퇴임 이후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어제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4 공동성명, 평양 공동선언 등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역사적 합의를 만들었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 현안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평화를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이 사실상 당을 해산하는 행위라는 취지인데 이 전 대표는 유엔에서 활동한 윤리위원장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가 3시간여 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전 대표가 쓴 양두구역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당원 당규에 따라 추후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그보다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내려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대한 징계 사유일 경우 소명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직 대표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뒤 윤리위도 공감한다고 응답하면서 이번 징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나오자 양도구육으로 징계하는 거라며 유엔에서 인권 활동을 한 이 위원장이 유엔 인권규범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로 예정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이전에 제명 징계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으로서 소송 자격을 문제 삼는 만큼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틀 전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도 받은 만큼 수사 결과 역시 전국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열립니다. 당초 최대 두 자릿수 후보군이 예상됐던 이번 선거는 주호영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로는 5선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단 2명이 나서 있습니다. 예. 추첨에 따라 이 의원은 기호 1번을, 주 전 비대위원장이 기호 2번을 배정받았고 정견 발표 이후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과가 나옵니다. 주호영 의원은 여당 최다선 의원으로서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고요. 이용호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서 외연 확장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이용호 의원은 호남 출신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세우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당의 역동성은 구태의연한 추대나 박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그제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당 상황에서 내 역할이 꼭 필요하니 이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임기에 대해서 두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 의원은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기지 않겠다면서 6개월 관리형 원내대표를 공약했습니다. 예. 앞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주호영 합의 추대론을 띄우고 김학용, 박대출, 윤재옥, 조혜진 의원 등은 출마를 포기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 관리형 원내대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재차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붕괴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1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의원 측은 도로 주호영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는 친윤그룹에 대한 불만이 집결되면 선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주장하는 임기가 6개월, 1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에서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지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갈까요? 네, 오늘은 정치 분야, 그리고 내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모레는 경제,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신축 추진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추궁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당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야당 발의법 중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또 다른 쟁점이고요. 이 밖에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무사 개헌 문건 작성,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 대화 노력을 정치적 쇼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앞뒤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전 정권의 외교 정책을 말하면서 그 도중에 문재인 정권의 남북 협상을 정치적 쇼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시면 그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문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정치적 쇼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말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정치적 쇼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뉴욕타임즈가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준 거네요, 결국은. 네. 언제 이런 언급을 했던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쇼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이런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위적인 언급이었던 건데요. 네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관련 보도가 나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쇼라고 해왔다는 내용은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역으로 인한 해프닝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664명으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하자 정부는 출구 전략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봄쯤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시 기준 확진자가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10일 12,213명 이후 처음입니다. 감소세가 지속되고 치명률이 떨어지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방역당국은 곧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와 관련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올해 1월 영국을 시작으로 3월엔 독일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멀티주의 3,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스카이코비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백신으로 지난 5일부터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 접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일 접종 외의 예약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를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8.3% 인상을 보이면서 기준금리는 최소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미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잡기에 따른 고통을 예고한 바 있어 파월 연준 의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을 1.5%에서 1.1%로 0.4%포인트 낮춰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분석팀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기준금리와 최근 긴축적인 재정 상황을 부정적 요인의 핵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결국 2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산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의 고물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 내 제조업 부활 홍보에 계속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 전기차 차별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도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신당역에서 영부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모 씨의 계획적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을 2차례 이상 찾아가고 지난 3일 이미 피해자 근무지와 야간 근무 일정까지 알아낸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경찰에 양팔을 붙잡힌 남성이 미리 도착한 순찰 차량에 탑승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영무원을 살해한 전모 씨입니다. 전 씨가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사무실에서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 전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GPS 정보 조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을 최소 2차례 이상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전 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정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전 씨의 태블릿 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CCTV에 찍힌 동선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구속된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계획범죄 정황이 하나하나 더 쌓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 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전 씨가 범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전 씨의 계획 범죄 정황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 스토킹 살인 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스토킹이 선행했을 경우 계획 살인을 저지른 비율 역시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이 사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계획 살인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많고요. 그런데 비해서 스토킹이 없었던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동기에 기인한 살인 사건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여론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젯밤 제주도 해안가에서 파도에 휩쓸린 낚시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선 불이 나서 14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빛이 연신 바다를 비추고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갯바위 위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 용담 해안도로 근처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약 3시간 반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에 나선 구조대원 3명이 거센 파도에 갯바위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 용담 1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가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이스크림 기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린 비 때문에 빗물이 가게 밖에 배선 등에 스며들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등 주인이 없는 매장 두 곳에서 현금을 훔친 간 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의 한 무인 매장에 들어온 남성.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담으면서 옆에 놓인 기부용 돼지 저금통까지 비닐봉투에 슬쩍 담습니다. 그런데 절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에는 CCTV가 버젓이 지켜보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계산대 밑바닥까지 들쳐 남은 현금이 없나 살피는 듯한데 알고 보니 해당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죠. 배짱 좋게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 당연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더 당황스러운데요.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달게 치러야겠습니다. 1년 넘게 혈액암을 투병해온 사실이 알려진 배우 안성기 씨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관객을 만나는 투혼을 펼쳤습니다. 앞서 안성기 씨는 지난 15일에도 배창호 감독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혈액암 투병 사실이 밝혀지며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씨는 영화는 내 모든 것이라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통해 건강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쾌유를 비는 누리꾼과 후배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완치돼 멋진 국민 배우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길 바랍니다. 볼리비아에선 신체적 한계에도 필사적으로 새끼를 찾아간 어미 나무늘보의 모성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볼리비아의 큰 산불이 나면서 대피하던 중 어미가 나무 위에서 새끼를 그만 놓쳐버린 걸로 추정되는데요. 새끼 나무늘보가 혼자 있다는 신고에 달려간 수의사가 SNS로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사연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미는 90m나 떨어진 나무 위에서 애타게 새끼를 찾고 있었다고요. 나무늘보는 후각은 뛰어나지만 시각과 청력이 약하고 움직임이 느린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두리번거리며 더듬더듬 온 힘을 다해 새끼를 찾던 어미. 마침내 새끼를 발견하곤 곧장 꼭 끌어안는데요. 그제야 새끼도 안도한 듯 울음을 멈춥니다. 다행히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갔다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고 건강히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진도 6.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대만과 함께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하는 일본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배드민턴을 즐기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체육관 천장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열차는 장난감처럼 세차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진도 6.8의 강진이 대만 동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편의점이 있던 3층 건물은 형체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에서 4명이 매몰됐다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전날 저녁부터 전조 지진이 73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는데 대만 당국은 뒤따르는 강한 여진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오키나와 섬 서쪽 해역에서 규모 6.1과 5.5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에미상 나무주연상 트로피를 들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너무 늙기 전에 시즌2를 찍어야겠다는 감독의 농담에 열심히 관리 잘 하겠다고 재치 있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씨가 친구인 배우 정우성 씨와 함께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에미상 트로피를 팬들과 취재진에 들어보인 이정재 씨는 이번 수상이 배우 개인이 아닌 한국 콘텐츠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큰 의미보다는 한국 콘텐츠의 발전과 또 세계 많은 나라의 관객분들과의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한 소통,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정재 씨는 배우들의 노화를 걱정해 시즌2를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황동혁 감독의 농담에 재치 있게 반응했습니다. 저 늙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관리 잘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재 씨가 연출한 영화 헌트의 주연 배우로 토론토 국제영화제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귀국한 정우성 씨는 토론토에서 친구와 축배를 들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토론토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호텔 방 TV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축배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류했을 때 당연히 같이 간단한 축배 들고. 배우이자 감독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이정재 씨는 가장 중요한 건 연기를 더 잘하는 것이라며 인기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배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글로벌 스타인 BTS 멤버들의 대체 복무를 두고 2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 차원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BTS의 대체 복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르고 각종 글로벌 시상식에서 60여 개가 넘는 상을 받은 BTS. 멤버 중 맏형인 씨는 올해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3개월 안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새해에는 입영 통보 대상이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BTS의 대체 복무를 두고 여론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에 따라 이뤄진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데 대해 60.9%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4.3%였습니다. 정말 국격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한 BTS 같은 그런 분들께는 이제 병역 특례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BTS의 대체 복무 전환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BTS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혀 실제 병역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땅에서 비잔틴 시대 유적을 발견하고 날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유적을 왜 고고학자들 대신 농부가 돌보게 됐을까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농부 살만 씨가 타일을 정성스레 닦고 또 닦는데요. 이건 1000년 전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반년 전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아 땅을 파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대 난민촌으로 불리는 이곳은 발굴 자금이나 고고학자도 부족하고 외국 학자들이 들어오기도 까다로운데요. 농부가 애써 돌보는 유적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세계 최대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은 약 800만 리터의 맥주와 닭고기 50만 마리가 팔린다는데요. 이곳에선 맥주 하나로 모두 걱정과 근심을 잊은 것 같네요. 남독일의 가을은 맥주의 계절입니다.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 축제가 특히 유명한데요. 너도 나도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간 만든 신선한 맥주를 원 없이 들이켭니다. 올해는 물가가 크게 올라 1리터 맥주 한 잔이 우리 돈 17,000원이나 된다는데요. 그래도 무거운 맥주잔을 한 번에 10잔 가까이 들고 날라도 모자랄 정도. 맛있는 음식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맛도 좋고 기분까지 좋을 것 같네요. 음악이 가득 찬 거리에서 열정적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3년 만에 모두 모인 세계 탱고 대회가 열린 건데요. 정열적인 리듬에 시원스러운 동작이 돋보이네요. 몸이 닿을 듯 말 듯 현란한 발동작과 강렬한 눈빛으로 무대를 누비는 한 쌍. 절도 있는 동작이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데요.
탱고의 발상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탱고 고수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수많은 참가자가 무대에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에 몸을 맡기는데요. 이른바 고인물들의 불꽃 튀는 대결을 보려고 관객 2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우승자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시는 우유가 리터당 3,000원을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반값인 수입산 멸균 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4년 뒤부터는 관세도 사라질 예정이라 국내산 우유가 점점 경쟁력을 잃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난해 5,000원 중반대였던 우유 2팩 묶음 가격이 6,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유 매대를 몇 바퀴 돌아보지만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사기가 망설여집니다. 주마다 우유는 한 2팩씩 사야 되는데 살 때마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고 손이 많이 안 가긴 합니다. 비싸서. 국산 우유 가격이 계속 치솟다 보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멸균 우유를 찾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수입 멸균 우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폴란드산의 경우 리터당 가격이 1,3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국내산과 비교하면 반값 정도입니다. 일반 우유와 영양분은 동일하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 온라인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멸균 우유 수입량은 14,64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는데 2026년에는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라 국내 유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멸균 수입 우유나 FTA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유제품들이 국내 잠식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우유는 원유값 인상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셀프 무인 세탁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과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셀프 무인 세탁소입니다. 매장 곳곳에 양말과 티셔츠 등 주인 없이 방치된 세탁물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별도로 세탁물 보관 요청을 하지 않고 2주가 지난 경우 업주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치된 세탁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 수 있는 겁니다. 업주도 이렇게 오래 방치된 세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무인 세탁소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탁물 훼손과 관련된 지침도 나왔습니다. 훼손된 세탁물의 구입 가격에 구입 날짜에 따른 배상 비율을 곱해 배상하거나 구입 가격이나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탁소 이용요금의 20배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셀프 빨래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표준약관을 제정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인 세탁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then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빅스텝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빅스텝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큰 걸음을 걷듯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건 마치 거인의 발걸음 같다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물가가 치솟자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용어인데 외래어를 사용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빅스텝은 그 의미에 맞게 대폭 조정이라는 말로, 자이언트 스텝은 광폭 조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주하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물가 상승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대폭 조정이나 광폭 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쉽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폭 조정이나 광폭 조정 같은 표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서 시속 15km로 북동진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사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태풍과 가까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동해 남부 해상, 남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낮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15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에 100mm 이상, 영동과 영남 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요. 때늦은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내일은 2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보시면 춘천 25도, 대전 28도, 대구는 26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이 이번에 오는 태풍 난마돌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